수유탄 닥터 공황장애 편 계속됩니다. 좋아요, 구독도 계속되어야 돼요. 기본적으로 공황 발작이 오게 되면 본인이 감당이 안 돼요. 사실 어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공황장애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약을 아마 가지고 다닐 거예요. 왜냐하면 발작이 있을 때 먹는 비상약 정도를 처방을 합니다. 저도 처방을 해주거든요. 그걸 들고 다니면 급할 때 그걸 먹어라 라고 하면 대부분 먹고 5분, 10분 내로 내려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약만 들고 있어도 신기하게 약만 가지고 있으면 오다가 괜찮아져요. 왜? 먹으면 되니까. 라는 것 때문에 이 불안증이 일부 해소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약을 잘 치료가 조절되는 분들은 응급때 쓰는 약들만 들고 있어도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약을 꼭 들고 다녀야 되고요. 가급적 좀 편한 장소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 편한 장소를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공황발작은 불안하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. 왜?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. 더 힘들지 않습니까? 가급적 심하지 않다면 이제 막 오는 정도라면 집이나 자기가 편한 곳에, 물론 당연히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.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고요. 공황장애의 특징은 또 예기 불안입니다. 미리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불안증이란 뜻입니다. 보통 그걸 경험하고 공황발작이 오기 때문에 한번 공황발작을 경험한 분들은 그 느낌을 압니다. 싸한 그 불안을. 그때 미리 약을 먹거나 조처를 하면 대부분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황발작이 처음 오는 분은 무조건 일단 병원을 가야 되고요. 왜?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. 너무나 이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기 때문에.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편안한 곳에서 비상약을 먹고 조금만 쉬고 물 한잔하고 있으면 대부분 좀 극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그것도 극복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에 바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다른 병에 비해서는 좀 만성적 경과를 가집니다. 30-40% 정도는 아주 좋은 공황장애를 조절하거나 관해 거의 좋아지는 걸 경험하는데 그래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공황장애나 또는 불안장애를 요즘에는 심리적인 문제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. 우리 뇌에 있는 특정한 호르몬의 과다분비 또는 과소분비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공황장애가 한번 있었던 분들은 일정한 조절이 끝나고 난 뒤에도 약을 최소량을 먹거나 또는 먹지 않더라도 비상 때 먹는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주치의를 잘 만나서 이런 상담을 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대부분은 완치가 조금 힘들 뿐이지 조정이 되고 조절이 될 수 있는 단계.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.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걱정이 돼요. 공황장애는 불안한 상태가 올 때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. 장거리 비행기를 탈 때 보통 많이 호소합니다. 답답한 이코노미석에, 특히나 내가 창가에 앉아있거나 가운데 복조석에 앉아있어요. 얼마나 갑갑하겠어요. 생각만 해도 갑갑해요.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이 생각만 해도 갑갑해지기 시작해요.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불안제를 하나 먹고 타는 겁니다. 그러면 비행하는 동안은 굉장히 편해지죠. 혹시나 더 불안하면 먹을 수 있는 약, 비상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조절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십시오. 이코노미석 발음도 안 돼. 이코노미석. 죄송합니다. 이코노미석. 이코노미석. 뉴욕을 떠난 지 오래돼서 이게 발음이.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. 우리가 불안증을 이야기할 때 불안증과 우리가 불안병은 조금 다릅니다. 증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약간 어떤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고 저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시험 치기 전에 저는 얼마나 쫓는데 그죠? 달달달달달 이 불안이잖아. 그리고 어떤 제가 콘테스트나 뭐 이런 걸 나갈 때도 뭐 무대 위에 한 번씩 올라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도 저는 떠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병인가요? 아니요.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.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. 그걸 약간 불안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. 이건 병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증상이
우리가 하는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 이걸 우리가 병이라고 표현하죠. 예를 들어서 불안함이 너무 심해서 제가 회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. 아예.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야. 너무 불안해서. 그런 경우는 사실 치료가 필요하죠. 또 하나는 폐쇄공포증이라는 것도 있고요. 광장공포증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굉장히 많은 공포증이 있어요. 조류공포증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진 공간, 뭐 뒤쪽이 막혀 있거나 또는 만옥버스 또는 그 원룸도 아주 작은 원룸에 딱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그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창문을 열거나 또는 밖에 나가면 해결돼요, 해소가 돼요 하는 정도라면 굳이 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그 증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 도저히 나는 못 있게 만들고 나 미쳐버릴 것 같다, 죽어버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약간 더 심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공황장애로 이완되지는 않아요. 공황장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오기 때문에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. 수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실제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극복을 하고 불안관이나 무대에 서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공황장애는 실제로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별거 아닌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를 찾아서 상담하십시오. 주치 스윗한 닥터입니다.